네, 2024학년도 전문대학 입시, 네, 메가스터디 교육그룹 진로진학연구소 마이진로의 임영욱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검정고시 대입에 대한 입시 중에서 대입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많은데요. 전문대학을 또 입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게 관련되어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대학교 수시 전형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전문대학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수시는 수시 1차, 9월 달에 보는 수시 1차와 그다음 수시 2차가 11월에 보거든요. 이 두 개의 조합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은 거의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수시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전문대학교에서 이제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그 4년제 수시도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9월 달 수시가 가장 핵심이 될 것인데, 자, 수시 전형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형이라고 하면 뭐 학생부 위주다, 또 면접 위주다, 실기 위주다, 이런 얘기들이 붙는데요. 우리가 이 위주라는 말을 쓰려면 전형 요소에서 50% 이상을 반영하면 그게 그 전형의 위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동양미래대를 보니까 학생부가 100인 거예요. 명지전문대는 학과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부 100을 보는 학과가 있고요. 면접을 60을 보고 학생부를 40을 보는 학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면접이 60%니까 50%보다 높기 때문에 면접 위주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 아, 이거는 실기 전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처럼, 전문대학마다 전형들이 다 다릅니다. 전형들이 다 다른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준비를 할 때, 검정고시생의 경우에는 네, 학생부 100이다라는 건 다 비교 내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교 내신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면접 60에 서류가 40이다 라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면접은 당연히 교과 부분들이 들어갈 거니까 검정고시 내용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관련된 뭐 독서라든지 뭐 활동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학과, 대학교마다 전형들이 다 다르다. 다만 거기에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거는 학생부, 즉 검정고시 성적 위주하고 거기에 따른 면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서울권이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전문대학의 요강들을 보게 되면 학과마다 어떤 전형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애니메이션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쪽은 실기 위주가 많을 것 같고요. 그죠? 항공 서비스나 뭐 조리나 이런 쪽은 면접이 더 강할 것 같고요. 뭐 아니면 IT 계열이나 AI나 이런 쪽은 뭐 학생부 위주나 또 아니면 면접 위주가 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대학교 비교 내신인데요. 마찬가지로 전문대학교도 학교마다 내신을 반영하는 게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반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본 수능, 검정고시 성적의 평균을 비교 내신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본 과목을 다 비교 내신으로 환산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 있는데, 학교마다 이렇게 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계산하지 마시고 수시철이 다가오면 학교에서 내신 환산을 하는 내신 계산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궁금하다 싶으시면 대학교 입학처에 문의하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좀 기쁜 소식인데요. 검정고시가 2, 3년 전만 하더라도 90점대 중반이나 초반 정도가 되어야 인서울권에 진학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 근래 이제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지금 검정고시생들이 그 80점대 중반 정도가 되더라도 서울권에 있는 전문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그렇게 점수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더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야. 여러분들이 검정고시를 잘 보신 다음에 좀 유명한 그리고 유망한 학과를 지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보통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인서울권 가지고 왔는데요. 인서울권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한 요 정도까지였는데 여기서 더 떨어져서 이 정도까지,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는 80점대 중반까지도 붙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수도권은 더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마다 이 비교 내신이 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권은 그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래도 선호하는 대학들이고 비교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그래도 움직이게 되는데요. 지방 쪽으로 가면 전문대가 비교 내신 점수하고 합격선 점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전문대가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어디가 좋은 전문대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그래도 좀 더 이 학교가 좀 더 좀 괜찮은 학교일 것 같습니다라고 비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합격자들의 성적 비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자, 학교의 입학처,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년도 입시 결과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대학별로 전년도 입시 결과가 있습니다. 아니면 대학 알림이에 들어가시면, 죄송합니다. 대학 어디가에 가시면 전문대학교 전년도 입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표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화여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냥 평균을 가지고 왔는데, 배화여대에는 학과가 여러 개가 있겠죠. 과가. 뭐 예를 들어서 과가 한 20개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배화여대에 20개가 있는 학과에 제일 높은 학과의 점수가 3.5였던 거예요.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 20개의 학과 중에 제일 낮은 과가 6등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최고 학과와 최고 낮은 학과의 전체 평균이 5.21이었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만약에 이 비교가 된다면 명지대학교가 그래도 배화여대보다 점수대가 높네? 삼육보건대가 동양미래대보다 배화여대나 명지전문대보다는 높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합격자 평균이에요, 처음에. 근데 전문대는 뭐 그 4년제도 마찬가지지만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덕대도 붙고 서울대도 붙고 명지전문대도 붙은 거예요. 그러면 세 곳이 다 붙었는데 저는 하나의 대학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명지전문대를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서울대와 인덕대는 제가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을 선발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 맨 마지막에 문을 닫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명지전문대를, 그러니까 배화여대를 계속해서 볼게요. 배화여대가 20개의 학과가 있는데 20개의 학과 중에 제일 위에 있던 학과가 4.1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낮은 데가 9등급이 간 거예요. 그래서 최고 높은 과와 최고 낮은 과의 평균이 7.30이 나온 거예요. 7.30이.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평균과 나중에 평균의 편차가 적을수록, 이 편차가 적을수록 친구들이 덜 빠져나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덜 빠져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선호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평균값들이 정말 2, 3년 내에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은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4년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대의 어떤 특수학과나 좀 유명한 학과를 지원해 볼 때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학과의 홈페이지를 가면서 이렇게 자료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최고점 학과들을 가지고 왔어요. 동양미래대는 합격자 평균 점수를 공개를 안 해서 최저만 가지고 왔는데 뭐 최고점 학과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였나 봐요. 세무회계과가 여기 있는 명지전문대가 제일 높았던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과가 배화여대에서는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대가 제일 높은 학과가 그래도 제일 유망한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비교를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점수와 이 점수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 점수와 이 점수를 비교하면서 이 대학과 이 대학의 평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보다 전문대를 선택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제가 이번 강연에서 늘 주장하는 게,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막연히 재수하지 마시고 내 성적에 맞게끔 대학을 가든 전문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전공을 변경하고 싶다, 대학을 바꾸고 싶다, 편입학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문대 선택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전문대학교 전공별 지원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간호학과가 서울 수도권에 15개, 물리치료과가 5개, 뭐 방사선이 2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IT나 AI나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영상, 애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같은 경우가 간호는 90점 이상이고, 어떤 학교는 수능 최저가 필요하고요. 물리치료도 90점 이상. 보통 간호보건계열이 제일 많이 선발하기도 하고 점수대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아교육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자, 뷰티 미용이나 IT나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역사가 깊은 전문대학이고, 또 유명할수록 점수대가 당연히 높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학과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관련되어 있는 대학들 지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지원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대학을 진학을 하고요. 자, 그래서 진학을 한 다음에 전공과 대학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곧바로 3학년으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문대는 2년제가 있고 3년제가 있어요. 그 2년제는 2년제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들한테 지원 자격이 되고요. 3년제는 3년을 졸업을 하거나 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니까 그걸 잘 기억해 두시고, 제가 왜 계속 이 얘기를 드리냐면 내가 대학을 계속 다니면서 전공을 개발하고 진로를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 대학을 가는 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을 가는 방법도 있고 대학원을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진로의 단계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전문대를 갔어요. 전문대를 갔는데 난 그래도 인서울권을 가고 싶다. 그러면 다시 뭐 재수를 하거나 수능을 안 보고 다니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인서울권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인서울권 대학이에요. 수능으로 따지면
23% 이내에 드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권하고 경기권에서 좀 더 유명한 학교들까지 다 집어넣어서 제가 인서울권이라고 했고, 인서울권 대학은 수능으로는 3등급 상위 23% 이내에 들어야 갈 수 있는 학교다. 그러면 이 인서울권 편입 합격자들이 중에서 전문대학 출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김영 편입에서 가지고 왔고요. 자, 인서울권 편입 합격자들의 전적대에서 인서울권을 다니던 친구들은 13.3%였어요. 그러니까 13.3%의 친구들이 인서울권 또 합격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뭐 한성대나 삼육대를 다니다가 서울대나 연고대를 갔거나 뭐 이런 내용이겠죠. 수도권 대학이 20.6%예요. 20.6%. 자, 그리고 전문대하고 지방대하고 학점은행제 출신이 64%나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 출신도 인서울권의 17.5%예요. 5명, 6명 중에 1명이 전문대학교 출신입니다. 학점은행제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대학교가 아닌 이걸 다 따지면 지금 거의 한 30%가 넘죠. 그러니까 인서울권 합격자의 3명 중 1명이 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출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음부터 수능이나 이런 거 준비하지 마시고 대학 다니시다가 편입이 필요하면 편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64.0에서 전문대학이 17.5%, 학점은행제가 14.1%다 라고 해서 제가 전문대학교 입시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편입학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